네, 안녕하세요. 윤앤리 퍼블리싱의 윤민입니다. 오늘은 2016년 8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에피소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틀간에 걸쳐서 그 헤르메틱 법칙의 그 1번, 그 유심론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 내용이 좀 다소 어려워가지고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 두 번째 원칙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이발리온에 등장하는 7개의 원칙 중 두 번째는 The Principle of Correspondence, 상응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상응의 원칙을 표현하는 그림이 이렇게 있고요. 자, 보시면은 어떤 땅 위에 어떤 나무가 있고 이 나무의 상이 그 물에 이제 비치고 있죠. 자, 이것이 말하자면 이게 진짜 세상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그 어비스 아래에 있는 하나의 그림자 또는 리플렉션, 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상이라 하더라도, 즉 허상이라 할지라도 그 진짜 세상, 진짜 나무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죠. 네, 그래서 위와 아래는 일단은 다르긴 하지만 사실상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카이발리온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이게 이제 헤르메틱 법칙의 가장 그 유명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As above, so below. As below, so above. The 카이발리온. 그리고 이게 바로 그 에메랄드 태블릿에 적혀 있었던 문구 중에 하나죠. 위와 같이 아래에서도, 아래와 같이 위에서도. 자, 이 위의 것과 아래의 것, 큰 것과 작은 것.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겉 모양새는 다르고 이 규모도 완전히 다르지만은 그 동작 원리는,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법칙과 원칙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의 것을 알면 아래의 것이 어떤지도 알 수 있고요. 아래의 것을 알면 위의 것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위뿐만 아니라 그 중간 레벨에서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다음 페이지에서 살펴볼 건데, 이제 델포이 신전에 적혀 있는 글귀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그 인간을 알면 뭐 신도 알 수 있고, 우주도 알 수 있다. 자, 우리가 우주라는 것은 너무나 강활해서 사실 우리가 아무리 관측 장비가 뛰어나다 하더라도 다 볼 수조차 없거든요. 자, 그래서 그 우주만을 바라보고선 우주를 이해한다라는 것은 뭐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데, 자, 우주보다 훨씬 작은, 예를 들어서 인간 또는 지구, 이런 작은 것들을 통해서 큰 것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안에 구조, 이 크고 작은 것을 구성하는 어떤 구조와 그 원리는 동일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 눈에 너무나 작아서 우리 눈에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의 원리도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이제 the law of analogy, 그러니까 일종의 비유의 법칙. 우리가 이제 비유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 이러이러하듯이 저것도 저러저러하다. 이게 원칙이 같다라는 거예요. 자, 다른 말로 그 대우주와 소우주. 대우주와 소우주는 굉장히 달라 보이지만은 사실상 이것은 거의 똑같은 것이나 다름없다.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다. 대우주를 알면 소우주를 알 수 있고, 소우주를 알면 대우주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비유를 들었습니다만은, 이 대우주라는 것은 광활한 우주라고 볼 수 있고, 이 소우주는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을 소우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아주 작은 우주이고, 우주는 아주 거대한 인간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카발라의 더 조하라는 그 고대 경전에 이제 등장하는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다른 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우주는 일종의 홀로그램 또는 프랙탈이다. 네. 이 홀로그램이라는 것은 이 거대한 큰 것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작은 단위로 여러 개를 쪼갠다 이거죠. 자, 그래서 각 쪽에서 얻게 된 하나의 개체를 보면은 그 전체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제 홀로그램의 개념입니다. 큰 것을 작은 단위로 쪼개도 작은 단위 안에 큰 것이 작은 형태로 보존되어 있다. 네. 규모만 다르지 그대로 똑같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 프랙탈의 개념, 뒤에서 이제 몇 가지 사례들을 볼 건데요. 이것 역시 같은 개념입니다. 이 큰 것이 구조가 계속 반복되는, 크기가 크고 작아지지만 그 안에 있는 구조는 계속 동일하거든요. 이것도 자연계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는 뒤에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의 흥미를 돋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준비했거든요. 한번 그걸 보면서 제가 보여드릴 때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교의 개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이게 아마 논어에 나왔나요? 하여튼 공자님이 한 말인 것 같은데,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자, 수신, 자기 몸을 닦고, 즉 자기 자신을 닦는다는 것은 뭐 목욕한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 이제 정신, 그 마음, 이런 것을 이제 깨끗이 닦는다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내 자신을 올바르게 세우는 것, 내 자신을 잘 이해하고 다스린다, 뭐 그런 뜻이 되겠죠. 제가,
말하자면 가정, 하나의 가정을 다스리는 것, 그리고 치국, 나라를 다스리는 것, 그리고 평천하, 천하를 평정하는 것. 자,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보면은 이게 가장 작은 단위에서 아주 큰 단위까지 가죠. 말하자면 소우주에서 대우주까지 이렇게 이르는 거죠. 자, 이 말의 원래 뜻은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아야 가정도 다스릴 수 있고, 가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나라도 다스릴 수 있고, 나라를 다스릴 줄 알아야 뭐 천하를 얻을 수 있다, 천하를 평정할 수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상응의 원칙 관점에서 보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규모는 다 다르지만은 다 똑같은 원리로 가능한 일이다. 자, 내 자신을 다스리는 어떤 그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방법을 똑같은 방법으로 가정이라는 좀 더 큰 단위도 다스릴 수 있는 거고, 더 나아가 나라도 다스릴 수 있는 거고, 뭐 천하도 얻을 수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 내 자신을 다스리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뭐 덕목들이 있잖아요. 뭐 의지가 있어야 되고, 인내심도 있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도덕적이어야 하고, 다 이런 것들을 갖췄을 때 이제 올바른 사람으로서 이제 존재할 수가 있는, 바로 설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 똑같은 원리를 그러니까 가정, 나라, 천하에다 다 똑같이 적용해야지 얻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주 좋은 비유인 것 같습니다. 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이거는 성경의 주기도문에 나오는 한 구절이죠. 자, 이것이 바로 상응의 원칙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땅이라는 것은 하늘의 말하자면 그림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 그 다음 구절은 역시 성경 구약 성경 창세기에 나온 구절인데요. 이제 그 엘로힘 하나님이 이제 인간을 창조하면서 이런 말을 하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그러니까 인간인 신의 모습을 그대로 닮았다라는 얘기죠. 물론 그 규모, 스케일은 다르죠. 그죠? 인간은 굉장히 작은 존재고 신은 그보다 훨씬 큰 존재이겠지만은 그 모양이랑 형상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내면의 삶이라든지 뭐 내면을 구성하는 요소들까지 다 똑같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뭐 이렇게 나오죠. 사실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문구입니다. 자, 왜냐하면 여기서 이 구절이 언제 나오냐면은 그 이브도 태어나기 전이거든요.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를 아담을 처음에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이제 이브를 만들었잖아요.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기를 바로 그때 여자가 처음으로 이제 그 창조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전 구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네,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가 이제 성경 공부라고 해야 되나? 네, 성경을 이해하는 그 성경의 심볼리즘을 다루는 그런 연재를 할 때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상응의 원칙 이해되셨죠? 다시 얘기하지만 as above, so below. 또는 그 위의 것과 아래의 것은 같다. 큰 것과 작은 것은 같다. 네, 그 규모만 다르지만은 그 안에 이제 구성 요소라든지 동작 원리라든지 이런 것은 똑같다. 자, 그래서 하나를 알면 다른 쪽으로 알 수 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었는데요. 지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알 수 있다. 그것이 지성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상응의 원칙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서도 이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이 다 겪어봤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면은 그만큼 그 지성이 발달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를 알면 열을 알 수 있다. 하나의 원칙을 배우면 이 원칙이 여기서도 적용이 되고 똑같이 저기서도 이렇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구나. 말하자면 우리 상식의 폭이 넓어지고 말하자면 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더 커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일단은 오른쪽이 그 제가 수차례 얘기했었던 그 델포이 신전의 잔해거든요. 그리고 그 글귀 입구에 적혀 있다는 그 문구를 제가 한번 번역을 해봤습니다. 한번 그 영어부터 읽어보겠습니다. Heed these words, you who wish to probe the depths of nature. 자, 자연의 깊이를 알고자 하는 모든 자들은 귀를 기울이라. 즉 자연을 이해하고 싶은 사람, 즉 우주의 섭리, 자연의 법칙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싶은 사람은 이 말에 귀를 기울여라. If you do not find within yourself that which you seek, neither will you find it outside. 그대가 그 찾고자 하는, 구하고자 하는 그 진리, 그것을 내 안에서 발견하지 못한다면, 즉 너의 안에서 발견하지 못한다면 밖에서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자, 이 밖이라는 것은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밖이라는 것을 전부 다 볼 수는 없어요. 그죠?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내 안에 있는 것을 이해하면 이 밖에 있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우리가 상응의 원칙의 관점에서 이 문구를 해석했을 때, If you ignore the wonders of your own house, how do you expect to find other wonders? 자, 여기서 어떻게 보면 아까 그 공자님 말씀이랑 비슷한 얘기가 나오죠. 자신이 거하고 있는 집의 신비함을 무시하면서 어떻게 다른 신비를 찾을 수 있겠는가? 자, 여기서 자신이 거하고 있는 집이라는 것은 진짜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물리적인 집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몸이 우리의 집이잖아요. 그죠? 이 몸은 우리의 실체라기보다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운전하고 있는 차, vessel 또는 vehicle 또는 이제 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실제 우리의 본질은 이 집 안에 있잖아요. 그죠? 그 안에 신비함, 우리 자기 자신도 모르면서 어떻게 다른 신비, 그 밖에 있는 그 큰 세상을 찾아낼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부터 알아야 한다. 우리 자신부터 나라는 집이 어떻게 뭘로 구성되어 있고 뭐 이런 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꼭 무슨 생리학적 관점에서 우리 몸을 뭐 인체를 이해해야 한다. 뭐 그런 것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크게 봤을 때 우리 내면의 세상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그것도 사실 세상이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세상도 하나의 우주거든요. 그것을 이해하면 그 소우주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내면의 세상을 이해하면 그 거대한 대우주도 이해할 수 있다. 다 보지 못하더라도 그 개념과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In you is hidden the treasure of treasures. 자신의 내면에는, 그러니까 그대의 내면에는 보물 중에 보물이 간직되어 있다. 네, 우리 모두 안에 또 보물 중에 보물이 간직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상응의 원칙에서 다시 봤을 때 우리 안에 그 말하자면은 이 나무, 진짜 나무가 들어있는 겁니다. 예. 그 진짜 나무가 들어있다라기보다도 이 진짜 나무의 하나의 그 버전이 들어있는 거죠. 이 복사된 버전 또는 이렇게 물에 비친 버전. 하지만 이거를 통해서도 이 아래에 있는 그 물에 비친 이 나무의 모습, 이것을 통해서도 진짜 나무가 어떤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예. 뭐 가지가 이렇고 뭐 어떤 이파리가 나 있고 이런 것들 알 수 있잖아요. 예. 즉 허상을 알면 진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서 얘기하자면, 예. Know thyself, 유명한 말이죠. 너 자신을 알라. Know thyself and you will know the universe and the gods. 자, 자기 자신을 알면 우주와 신도 알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이게 결국 상응의 원칙을 아주 잘 요약한 그런 글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상응의 원칙에 대한 본문은 여기까지인데요. 저희가 너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그 사례들을 한번 추가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가 좀 많아졌어요.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그냥 머리로 짜내서 제가 일단 생각나는 것들만 위주로 이제 그 상응의 원칙을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한번 정리해 본 거거든요.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이겁니다. 태양계. 이게 이제 왼쪽에 있는 게 태양계의 그 모습입니다. 이제 중간에 태양이 있고 이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여러 행성들이 있죠. 이렇게 하나의 궤도에 따라서 이렇게 돌고 있죠. 자, 이것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큰 세상이죠. 네, 우리가 이제 쉽게 가늠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물론 이제 태양계라는 것도 전체 우주에서 봤을 때는 아주 먼지만도 못한 그런 작은 규모이겠지만은 어쨌든 우리 관점에서 봤을 때 꽤 큰 세상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큰 세상과 우리 눈에 그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이 원자, 하나의 원자, 그리고 이 원자 주위를 돌고 있는 여러 개의 전자들. 자, 이것이 뭐냐면 아주 크고 아주 작은 것이 사실 규모는 다르지만 이게 똑같은 원리로 이렇게 돌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작은 원자는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우주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우주, 태양계라는 것은 아주 큰 원자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비유가 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상응의 원칙의 한 사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랙탈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아마 이게 왼쪽에 있는 좀 예쁜 그림 있죠? 이것이 뭐냐면은 어떤 수학 공식을 통해서 나온 그런 그림이거든요. 이제 만델브로트 세트라고 하는 겁니다. 만델브로트 집합. 이거 제가 이 수학적인 내용을
자, 제가 뭐 100%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리고 따로 다루진 않았는데요. 이건 한번 여러분께서 직접 그 인터넷을 통해서 리서치 해보면은 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든 이 만델브로트라는 사람이 이 만델브로트 집합을 발견했는데요. 네이버 백과사전에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부분이 전체를 닮는 자기 유사성. 자, 이 부분, 지금 여기 어느 이 그림상에서 어느 한 지점을 계속해서 크게 확대를 해보면은 이 똑같은 그림이 계속 반복돼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지점을 예를 들어서 100배 확대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이 또 나타나요. 그리고 그 확대된 것을 또 100배 확대하면 이 그림이 계속 똑같이 나타나고. 자, 그래서 큰 것과 아주 작은 것이 그 똑같은 패턴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언제나 부분이 전체를 닮는 자기 유사성과 소수 차원을 특징으로 갖는 형상을 일컫는다. 여기 또 중요한 말이 나오죠. 작은 구조가 전체 구조와 비슷한 형태로 끝없이 되풀이되는 구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만델브로트 세트에 의해서 발견된 이 프랙탈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은 우리 우주의 모양새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몇 가지 이제 실제적인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 되게 예뻐 보이죠? 자, 이게 뭐냐면은 유리에 낀 서리에 설이 있잖아요. 그 겨울에 이제 유리창에 이제 설이 끼잖아요. 자,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프랙탈 패턴이 그대로 나타나요. 자, 그래서 이제 큰 것, 이것과 비슷한, 이거 지금 여기 있는 사진은 아주 대표적인 것이고요. 이것 말고도 많이 있거든요. 그 프랙탈 패턴이 이렇게 자연계에서도 유리에 붙어 있는 서리에서도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뭐 현미경 같은 걸로 아주 크게 확대한 것이 사진이겠죠. 자, 이것도 뭐냐? 이것도 되게 예쁘죠? 풀로 붙인 두 개의 아크릴을 분리했을 때 형성되는 프랙탈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자연에서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은 그 우리 이 거대한 우주 안에 그 배후에 있는 어떤 공식 같은 것이 아니냐. 뭐 우주의 구조를 그 기반이라 할 수 있는 그런 공식이 아니냐. 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 많이 나타나거든요. 이거는 로마네스코 브로콜리라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그 자연이 그 생산해내는 우리 먹거리 중에 하나죠. 이거 먹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보면은 요 브로콜리 요 패턴이 그 프랙탈 그 패턴이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네, 이거 제가 다 그 프랙탈 위키피디아에서 이제 프랙탈이라고 이제 검색해가지고 찾은 이미지들이거든요. 되게 신기하죠. 자,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화성의 표면입니다. 근데 화성의 표면에 이제 얼음이 있었던 부분이 이제 날씨가 더워져가지고 이렇게 뭐 그 얼음이 녹고 있는 그 장면을 이렇게 사진으로 찍은 거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얼음이 있었던 부분에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막 균열 같은 것이 일어나네요. 어찌 보면 아까 그 설이 그거랑 좀 비슷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역시 프랙탈 패턴을 가지고 있다. 자, 이 프랙탈 패턴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그 큰 것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것과 그 똑같은 구조가 아무리 작아져도 부분이 전체를 담고 있다. 뭐 그런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이와 같이 그 얼음이 녹고 있는 어떤 행성의 표면에서도 이런 것들이 관찰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발음하기 힘든 브레펠디아 맥시마. 이거 일종의 변형균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 그 식물에 나는 그런 곰팡이 같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들도 자세히 보면은 그 프랙탈 패턴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거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프랙탈 하니까 아마 그게 생각나셨을 거예요. 황금 비율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황금비, 골든 레이시오 또는 골든 민이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그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전부 다 그 우주 안에 감춰져 있는 그 상의 원칙의 그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자, 황금비, 골든 레이시오. 자, 그리고 이 골든 레이시오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이 피보나치 수열에서 나온 거죠. 우선 그 피보나치 수열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수학 얘기 나와서 짜증나실 것 같은데 여러분 예전에 수학 시간에 그 수열 배웠잖아요. 그죠? 이 피보나치 수열이 어떻게 정의되냐면은 일단 처음에 0, 1로 시작이 됩니다. 자, 이것은 이제 디폴트고요. 그 다음 숫자는 바로 이전 두 숫자를 더한 값이 돼요. 자, 그러니까 세 번째 숫자는 뭡니까? 0 더하기 1. 그래서 1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숫자는 뭐냐? 그 전 두 숫자를 더한 거니까 1 더하기 1 해서 2. 그 다음 숫자는 1 더하기 2 해서 3. 그 다음은 2 더하기 3 해서 5. 그 다음 숫자는 3 더하기 5 해서 8.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씩 기하급수적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증가폭이 이렇게 계속 커지겠죠.
자, 그리고 이 황금 B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면은 이 피보나치 수열에서 현재 숫자를 바로 전 숫자로 나눈 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항상 같지는 않거든요. 자, 하지만 이 수열을 따라서 계속 쭉 가다 보면은 어떤 특정 값에 수렴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러니까 엑셀로 한번 그래프까지 해서 보여드렸더라면 더 좋았을 건데요. 한번 예를 들어보죠. 앞에 있는 거는 0이니까 생략하고요. 1 나누기 1 하면 1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 2 나누기 1 하면 2죠. 그러니까 1에서 2로 갔죠. 자, 3 나누기 2 하면 뭡니까? 1.5죠. 그래서 이제 1에서 시작했다가 2로 갔다가 1.5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5 나누기 3 하면은 대략 1.67 정도 되죠. 그래서 1.5에서 다시 1.67로 갔습니다. 8 나누기 5 하면은 1.6이죠.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어떤 값에 수렴을 하게 되는데 그게 대략 1.6 정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황금 B가 1.6이에요. 1.6 대 1. 그것을 이제 황금 B라고 하는데, 자, 이것 역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좀 상위 원칙과에서 약간 좀 빠진 것 같긴 한데, 예. 굉장히 흥미롭기 때문에 저 프랙탈 얘기가 나와가지고 황금 B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어쨌든 이 황금 비율이라는 것도 자연계에서 많이 관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재밌어서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 왼쪽에 꽃이 있죠. 이게 이제 버터컵스라는 꽃인데 우리말로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 다양한 종류의 꽃이 있잖아요. 근데 이 꽃잎의 수도 이 피보나치 수열에 따라서 가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자, 릴리, 백합은 이제 뭐 6개의 보통 이제 6개의 꽃잎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말하자면 3의 배수니까 그 3개가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찾아본 기사에서는. 자, 그다음에 이제 버터컵 여기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 이제 5개의 꽃잎이 있죠. 그다음에 치커리라는 꽃은 또 21개의 꽃잎이 있고 또 데이지는 34개가 있고 이런 식으로 여기 지금 다 피보나치 수열에 등장하는 숫자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뭐 나름 신기하다라고 이제 그 기사를 쓴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수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어떤 꽃들 보면은 이렇게 이걸 시드 헤드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마치 해바라기처럼 이렇게 여러 개 이제 그 씨앗이 이렇게 수많이 이렇게 박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도 한 중심에서 이렇게 늘어나는 이 패턴을 보면은 이 피보나치 시퀀스를 따르더라. 뭐 21개에서 뭐 34개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역시 이제 황금 B와 관련된 그런 것이 이제 자연에 내재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그림은 뭐냐면 솔방울입니다. 솔방울도 어떻게 보면 이거랑 약간 흡사하죠. 역시 하나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피보나치 수열 비슷하게 해가지고 황금 B의 그 비율을 맞춰가면서 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요 조그만 것들이 그 개수가 이제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나무의 가지 수. 네, 나무가 이제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이제 가지수가 많아지잖아요. 그 맨 밑에는 이제 그 몸통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2개로 갈라졌다가 3개로 갈라졌다가 그 다음엔 5개, 8개, 13개 이런 식으로 피보나치 수열을 따라가더라. 그리고 물론 이 피보나치 수열 안에는 이제 황금비가 이제 내포되어 있는 것이고요. 네, 이건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자, 이게 뭐죠? 이게 그 암모나이트 같은 거죠. 또는 뭐 소라 같은 거. 네, 무슨 뭐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그런데 요 안에 이제 요 지금 위에서 이제 기하학적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건데 요 비율도 지금 이렇게 스파이럴을 이루는 요 비율도 이 피보나치 수열을 따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유, 이건 어떤 사람이 미국 모 대선 후보의 얼굴을 가지고 이제 피보나치 수열을 이렇게 적용해 봤는데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모양이에요. 네, 이거는 그냥 유머로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은하계죠. 이 은하계가 이렇게 스파이럴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스파이럴의 모양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은 그 앞에 나왔었던 이 왕소라처럼 똑같이 피보나치 수열대로 이렇게 패턴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그거죠. 허리케인도 이제 일종의 소용돌이니까 이것도 일종의 스파이럴 형태를 띠고 있잖아요. 자, 근데 이제 중심에서 이제 밖으로 갈수록 이게 이제 그 폭이 커지죠. 피보나치 수열에 따라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얼굴, 얼굴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눈과 눈의 사이, 뭐 기타 등등, 뭐 여기 눈에서 코까지의 거리 이런 것들도
다 피보나치 수열을 따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미인이라고 하면은 그 비율이 좋은 사람을 미인이라고 하잖아요. 뭐 남자 여자 상관없이. 자, 그러니까 이제 눈의 위치, 코 입의 위치, 귀의 위치 등등, 그리고 뭐 이마의 넓이, 자,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이 황금비에 맞아 떨어지면은 그때 이제 우리가 인간이 보기에 예쁜 또는 잘생긴 그런 얼굴이 되는 모양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황금비에 대한 이야기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컬트 어나토미, 이제 오컬트 관점에서 본 애나토미는 이제 말하자면 생체학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몸도 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이제 오장육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장기들이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은 그 우주에 있는 행성에도 이렇게 그 매핑이 될 수가 있거든요. 상응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어떤 뭐 이제 한의학이나 제가 뭐 그런 쪽은 잘 모릅니다만은 우리 이제 한의학적으로 이제 우리 몸을 이제 표현할 때 뭐 어디가 뭐 불의 기운이 강하고 화의 기운이 강하고 목의 기운이 있고 뭐 어디는 뭐 또 뭐 수의 기운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것들이 사실 다 그 일곱 행성에서 나온 거죠. 그 뭐 수의 기운이 강하다. 이거는 뭐 수성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목의 기운이 강하다. 이건 목성. 다 그 목성의 기운, 수성의 기운, 뭐 토성의 기운 등등등.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여기 지금 보시는 거는 제가 인터넷에서 그냥 구한 이미지고요.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거 실제로 이거 다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이거 보니까 완전히 깨알 같은 글씨들이 많이 있는데. 자, 여기 지금 그 유명한 그 그림 있죠? 이게 아마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 비트리비스 인간인가 뭐 그거죠. 자, 그런데 그 인체에다가 지금 여기 동그라미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거 지금 기억나시죠? 이거 이제 생명나무죠. 자, 생명나무의 각각의 세피로트가 이제 인체의 어느 부분에 이렇게 딱 매핑이 되는지. 그러니까 다양한 관점에서 이렇게 상응의 원칙이 이제 을 적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예, 이것이 이제 또, 이거를 이제 또 이제 포개면은 이게 막 차크라가 되는 거고요. 차크라 포인트, 7개 차크라 포인트가 있죠 또. 그래서 그건 이제 힌두교 이런 쪽에서, 인도 쪽에서, 인간의 몸을 설명하고, 그 차크라 포인트라는 것이 꼭 인간의 몸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거 소우주에 적용했을 때는 이제 인간의 몸에 있는 거고, 이제 이걸로 대우주를 설명할 수도 있겠죠. 네. 예를 들어서 태양계에 비유하자라면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행성들에 비유할 수 있겠죠. 요 하나의 세피로트들을, 또는 차크라 포인트를.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그림인 것 같습니다. 저도 나중에 한번 시간 내서 이거 한번 읽어봐야겠네요. 이건 제가 그냥 구글 이미지를 통해서 구한 거라서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재밌는 그 주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게 가면 갈수록 상의 원칙의 이게 본질이 약간 흐려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자, 인체의 부위를 닮은 먹거리. 자, 우리가 이제 자연 식품들 중에서 그 각양각색의 그런 먹거리들이 있잖아요. 뭐 과일이라든지 채소라든지 뭐 등등. 자, 그런데 어떤 것들을 가만히 보면은 그 인체하고 우리 몸에 있는 어떤 부위하고 그런 닮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진짜 신기한 것이 뭐냐면은 그 내 특정 부위와 관련된 닮아 있는 그런 것을 먹으면 보통 그 부위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그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10가지 정도 선정을 해서 한번 공유해보자 하는데요. 자, 1번 그레이프루트 브레스트. 이 그레이프루트는 이제 자몽입니다. 자몽. 자, 근데 이제 그 자몽을 이렇게 반으로 잘라가지고 단면을 봤을 때 이게 이제 여성의 유방, 그 안에 있는 메모리 글랜드, 유선, 젖샘, 거기랑 거의 이제 똑같은 비슷한 그 형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이 자몽이 그 가슴, 유방의 건강에 좋다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자세히 보면 그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제 그레이프루트 이거 자몽뿐만 아니라 이제 오렌지도 마찬가지고 뭐 귤 뭐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겠죠. 네. 메모리 글랜드. 이게 이제 유선, 젖샘인데 여기 가만히 단어를 보면 또 되게 신기해요. 이게 메모리. 이게 이 안에 마마가 들어있죠. 그 엄마라는 뜻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유방. 예. 사실 이 여성의 가슴은 그 아기의 입장에서는 그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예. 그거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생명을 이제 말하자면 성장시키는, 그죠? 그런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 그 신체 부위 중에 하나죠. 자,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유선과 거의 흡사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이런 그레이프루트나 오렌지 같은 것을 먹으면 이 건강에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2번. 이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호두는 인간의 뇌와 거의 흡사하게 생겼어요. 심지어 그 좌우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까지 거의 똑같죠.
거의 완전 똑같이 생겼습니다. 자, 이 호두도 말하자면 뇌 건강에 아주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자세한 내용은 따로 정리 안 했습니다만 이미지 위주로 봐주세요. 그 한번 볼까요? 얘기 나온 김에 그 월넛에는 그 오메가 3가 아주 풍부하고요. 그리고 엔티옥시던트, 이거는 이제 항산화제, 그리고 폴릭 애시드, 비타민 9, B9, B9, 이거는 이제 엽산이죠. 그리고 비타민 E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견과류보다도 이런 것들이 많다. 그래서 그 뇌 건강에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3번 볼까요? 캐럿, 이건 당근이죠. 이거 당근을 이렇게 반으로 자른 겁니다. 단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눈의 건강에 좋다라는 거예요. 제가 정리를 해놨네요. 이 베타카로틴이 이제 풍부하게 되어 있고, 이 베타카로틴이라는 것이 이제 눈 건강에 좋은 걸로 이제 잘 알려져 있죠. 자, 그리고 여기선 당근만 나왔는데 또 하나 이제 눈 건강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블루베리잖아요. 블루베리. 그 블루베리도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포도같이 생겼는데 거기 이제 홈이 이렇게 똑 파여 있죠. 그 눈처럼. 네, 그러니까 이제 눈을 닮은 것은 이제 눈에 좋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샐러리는 뼈 건강에 좋은 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샐러리의 모습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엑스레이로 찍은 우리 뼈의 모습과 좀 흡사하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더더욱 놀라운 것은 이 뼈하고 이제 샐러리가 이제 나트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구성 요소 중에 하나가 나트륨인데 둘 다 23%씩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것도 되게 신기하죠. 여기 이제 초록색으로 그렇게 써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도마도, 그리고 하트. 도마도하고 심장, 네, 비슷하죠. 네. 여기서 이 도마도 안에는 이제 리코펜이라는 것이 이제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여기서 리코펜.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은 심장하고 혈액에 진짜 그 좋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성분이거든요. 그리고 비타민 C도 풍부하다. 도마도는 결국 심장과 심장을 모습을 닮았고 심장 건강에도 아주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비타민 C도 풍부해서 역시 비타민 C가 역시 그 건강한 심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이제 심장병의 발병 위험도 크게 줄여주고요. 이 리코펜이라는 것은. 자, 그다음에 6번입니다. 머쉬룸 이어. 이제 버섯이죠. 뭐 송이버섯, 뭐 송로버섯은 아니겠죠, 설마? 네. 이 버섯의 모양이 이제 인간의 귀랑 많이 닮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니까 청력 상실을 예방하는 비타민 D가 풍부하게 들어있다. 네. 자, 그래서 이것이 역시 좋다라는 겁니다. 그 청력 상실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자, 7번 아보카도, 그리고 이제 유테러스, 이거는 이제 자궁을 말하는 거죠. 자, 신비의 과일 아보카도입니다. 이거 되게 신기해요. 그 맛도 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읽어보니까 이 아보카도 과일이 이제 우리가 먹을 수 있게 익기 위해서는 9개월이 소요된다네요. 네, 되게 신기하죠. 자, 인간도 어떻습니까? 이게 다 그 안에 있는 태아가 이제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 9개월 동안 이곳에 있어야 되잖아요. 예. 되게 신기하죠. 자, 그리고 이제 아보카도가 자궁경부암 예방하는데 아주 탁월하다. 네.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 다음에 진저 스토마크 8번. 진저는 이건 생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나왔는데 이 생강의 모양이 이제 그 우리 몸속에 있는 위장 스토마크하고 이제 많이 비슷한가 봐요. 자, 그래서 우리 생강이라는 것이 우리 소화 불량에 도움이 돼요. 이제 위가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제 소화가 잘 안 되죠. 자, 근데 이거를 먹으면 이제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소화하는데. 그리고 전통적으로 그 위장을 건강하게 해주는 그 치료약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9번 grapes, lungs. 자, 이게 오른쪽이 이제 포도고요. 이제 이게 그 왼쪽에 있는 그림은 그 폐 안에 있는 허팝과리를 말하는 건데, 이제 굉장히 포도랑 많이 닮았죠. 보면은, 그죠? 조그마한 알갱이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요. 폐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 제가 이거 많이 먹어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포도는 단순히 이제 폐암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그 효능이 있는 그 신비의 과일 중에 하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고대 전설이나 이런 데서 뭐 포도주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뭐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다이오니시어스라든지 그 포도주의 신, 그리고 예수님도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하여튼 이 포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석류에 대한 것도 이
이 포도라는 것이 또 굉장히 신비스러운 게 뭐냐면 포도하고 이제 또 금하고 또 관련이 있거든요. 그 예전에 그 파라켈수스가 이제 파라켈수스라는 그 중세 시대의 그 대학자죠. 자, 그 사람의 말에 따르면 그 포도밭에다가 이제 불을 지르면 그렇죠. 포도밭에다가 불을 지르고 나서 보면은 이 포도가 이제 금을 빨아들인대요. 땅 속에 있는 금을. 자, 그래가지고 이제 금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금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광물 쪽에서는 광물이라는 광물의 세상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것이 금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도 일종의 그 상위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광물의 세상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금하고 식물의 세상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것들끼리 이렇게 통하는 게 있대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포도가 이제 땅 속에 금을 빨아들이는 효과가 있다. 그렇답니다. 이 파라켈수스가 이건 실제로 자기가 실험이라든지 관찰을 통해서 이제 검증한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이 포도는 우리는 보통 이제 알맹이만 먹고 껍질은 버리고 씨앗도 내뱉잖아요. 하지만 가장 좋은 것들은 그 껍질하고 씨앗에 들어있다라고 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포도주 안에도 포도주를 정기적으로 적당히 마시면은 건강에 좋다고 하죠. 뭐 심장에도 좋고 뭐 혈액 개선에도 뭐 좋고 뭐 다양한 그런 효능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것 때문이죠. 여기 안 나오나? 네, 여기 나오진 않는데요. 어쨌든 그 포도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굉장히 슈퍼 프루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스윗 포테이토, 팬크리아스. 스윗 포테이토는 그거죠. 고구마. 그리고 팬크리아스는 췌장입니다. 네. 요 부위가 지금 오른쪽에 있는 요 부위가 이제 췌장인가 봐요. 이제 고구마랑 많이 닮았다. 그래서 실제로 이 고구마라는 것이 췌장 건강에 아주 큰 도움이 되고 혈당량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췌장암이 이렇게 퍼지는 것을 예방하는 비타민 B6도 많이 함유하고 있다. 그래서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이것 외에도 많이 있어요. 뭐 지금 여기서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브로콜리 있죠. 그 브로콜리가 굉장히 강력한 이제 항암의 그 효과가 좋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역시 그 채소 중에서는 슈퍼푸드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 브로콜리를 자세히 보시면은 그 이제 암세포 찍은 사진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브로콜리 자체가 이제 암세포처럼 생겼어요. 자, 그래서 이제 브로콜리가 이제 항암 효과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그것도 있습니다. 옥수수 하면 뭐 생각나세요? 옥수수 하면은 이제 이빨 닮았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지금 전통 비법 뭐 이런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저도 제 친구를 통해서 이제 옥수수의 그 효능에 대해서 알게 돼가지고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좀 이빨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치과를 그냥 자주 들락날락 하는데 한 2년 전인가 또 이빨이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거 또 치과를 가야 하겠구나. 이번에는 또 얼마나 깨질지 모르겠네. 그렇게 해서 한참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제 친구가 이 옥수수의 효능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자, 근데 이게 옥수수를 이제 단순히 그냥 알맹이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비법을 제가 여러분께 공유해 드리자면은 자, 일단 알맹이 다 먹고 나서요. 그죠? 그 안에 옥수수 대 있잖아요. 대. 그죠? 우리 보통 그거 버리잖아요. 자,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썰어가지고 아주 이게 잘게 썰어가지고 끓는 물에다가 마치 사골국 끓이듯이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이제 물에다가 이제 끓이는 거거든요. 네, 되게 심플해요. 자, 그러고 나서 생긴 이제 옥수수 그 대 안에 있는 그런 성분들이 이제 밖으로 나올 물 속으로 스며들 거 아닙니까? 자, 그 물을 가지고 한 15번에서 한 20번 정도 각을 하면 돼요. 각을 우르르르 하는 거 있죠. 실제로 그 물을 먹진 마시고요. 뭐 먹어도 상관은 없겠지만은 그렇게 각을 15번, 20번 정도 각을 해가지고 뱉으면은 이제 그게 이제 치아 건강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어쨌든 제 개인적인 얘기,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좀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저 그렇게 하고 나서 정기적으로 해주고 있거든요. 한 1년에 한 번 정도. 그 이후로 이빨이 안 아픕니다. 네, 제가 지금 한 번 내지는 한 2번 정도 치과를 다녀왔어야 정상인데, 그럴 일이 없었어요. 예, 지금까지도. 그래서 이건 어쨌든 뭐 제가 굉장히 놀라운 효능을 본 그런 사례라서 여러분께
약간 흥분한 상태로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뭐 그 외에도 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여러분께서 아시는 거 있으면은 뭐 여기 유튜브나 저희 카페에다 댓글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이제 뭐 우리 서로 이제 같이 공부하는 거니까요. 예. 저도 여러분께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제가 아는 지식을 공유하지만 여러분께서도 이렇게 피드백 주시고 또 여러분께서 공유하실 거 있으면은 저에게 주시면 저도 이제 감사히 받는 거죠. 네. 어쨌든 이게 상응의 원칙을 하다 보니까 다루다 보니까 이제 결국 조금 벗어난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부터는 이제 3번 원칙을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